그럼 이제 첫 번째는 남북 간의 전면전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과연 현대 전면전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2003년 이라크 전쟁과 그 다음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전면전을 하려면 바그다드의 방공망을 갖다가 붕괴시켜야 되고 지휘부를 타격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후세인을 죽이기 위해서 대통령궁 주변이라든가 지휘부에 스텔스 폭격기와 그 다음에 토마호크 정밀 미사일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만 1000기,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 동원하고 항공모함에서 전투기 320기를 동원해서 1000회 넘게 초기에 공습을 해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바그다드의 전쟁 능력을 상실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터키와 쿠웨이트 방향에서 바그다드로 진격전,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기동 차량을 하루에 100km씩 전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 전면전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미사일을 미국은 1000개나 쐈는데 그보다 훨씬 양이 적으면서도 키우 수도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했고, 젤렌스키를 누리겠다는 이런 것도 좀 부족했고, 그러면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참수작전, 러시아의 참수작전은 일진 공수부대에는 침투했는데 본진 공수부대가 타고 있는 수송기가 격추가 됩니다. 이러므로써 참수작전이 실패를 하고, 그리고 전쟁의 목표도 젤렌스키 제거인지 아니면은 동부 해방인지 아니면은 친러 정부 수리인지 불분명하다. 전선을 4개로 나눴습니다. 키우를 점령하는 전선, 그 다음에 동부 전선,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전선, 이렇게 전선을 나눠서 미국이 한 진격전을 못했어요. 말로는 썬더런, 벼락같이 치고 가자 이런 말로는 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공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러기 따라 미국은 이제 항공을 통해서 병참을 지원하면서 기동부대가 엄청난 속도로 진격했는데 항공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참이 오지 못함으로써 이 기동부대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래서 러시아는 결국은 키우 점령 작전, 전면전에 실패하고 동부로 전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한미일 간에 원래부터가 동부전선 한 게 아니라 키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동부전선이 됐다. 동부전 그다가 실패해가지고 동부전선으로 축소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미를 보게 되면 남북미에 관한 전면전이 가능한가 볼 때 첫째 미국이죠. 한국은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작전 계획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전을 보면 미국은 전 세계를 나눠가지고 사령부를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북부사령부면은 또 미국의 북부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를 하는 거고, 남부사령부면 미국의 남부가 아니라 중남미를 하는 겁니다. 중부는 미국의 중부가 아니라 중동과 중앙아시아, 인도 태평양. 그래서 미국의 사령부는 전 세계를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태평양, 인도 태평양 사령부고요. 모두 다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 한반도가 있는 작전 계획은 5,000번대고, 그 다음에 핵전쟁은 8,000번대 작전 계획, 이런 작전 계획에 따라 다 지금 하는 군사훈련 이런 게 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수작전 계획 있고, 그 다음에 외과수술이죠. 이런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외과수술이라는 쪽집게 작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제한전쟁이라는데 실제로는 말이 제한전쟁이지 전면전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이 이제 장사정포라든가 미사일을 가지고 이 쪽집게나 참수작전에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격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집게 작전에서도 이미 1994년 클린턴 정부 때 다 해봤는데 타켓이 1000개입니다. 1000개. 타켓이 1000개이기 때문에 이 현재 정해진 미국의 작전 계획에 따라서도 고도 정밀 폭탄을 1000발을 쏘는 거예요. 1000발을. 단 한 번에 1000발을 쓰고, 그 이후에 제공권을 장악하면 일반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통해서 1000회 이상의 공습을 하는, 이렇게 해야지만 북의 보복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제한 전쟁이지 실질적으로 거의 이 육군을 통하는 전면전만 없을 뿐이지 화력은 전면전 수준으로 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촉지계 전쟁이라는 건 차 전쟁이고요.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똑같죠.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24시간 대규모 폭격,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 해병대와 한국군을 통해서 원산 상륙 작전을 하고 제공권을 장악한 후에 공수부대를 평양군에 침투하는 것. 지금 하는 한미 군사훈련이 5년 만에 한 건데 1개 사단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포항에서 상륙 작전합니다. 이거는 원산을 상정을 해가지고 평양을 점령하는 훈련을 하는 거라서 북의 전면전에 대한 훈련을 5년 만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북의 유사시, 북이 붕괴됐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작전이 있는다면 저강도 전전, 군사훈련이죠. 미국의 작전 계획에 따르면 군사훈련은 훈련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이거를 저강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강도가 낮은 전쟁. 왜 이게 훈련이 전쟁이 되냐면 북의 영해나 영공 근방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 여기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응을 하려면 북이 미사일을 쏘죠. 지금처럼. 그러면 북이 자원이 얼마 없는데 미사일을 계속 쏴대면서 북의 미사일이 계속 소모되겠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띄워야 되고 레이더를 띄워야 됩니다. 비행기 레이더에 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특히 스텔스 비행기를 추적하는 레이더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서 평상시에 이 레이더를 꺼놓습니다. 보통 레이더는 켜놓지만 스텔스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는 이제 레이더 가면은 새처럼 보이는데 새처럼 작은 새처럼 근데 이것도 꺼놔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군사 훈련 중에 미국의 스텔스 비행기들이 평양 상공까지 가서 폭격 훈련을 하는 사실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북의 핵무장 이후로는 북이 지금 핵무기가 30여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북의 핵무장의 무력 수준을 보겠습니다. 2022년 화성 17호는 3개의 수소폭탄을 싣고 15,000km로 해서 태평양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서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한 요격 시스템을 피해서 거꾸로 간다는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가서 타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탄두 진입체라는 건데 최대 10개를 수소폭탄을 장악하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7개는 가짜고 3개는 진짜를 해가지고 10개가 각각 나눠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격추하기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폭발 능력으로 보면 미국 지질국의 6.3의 지질조인데 최소가 100킬로톤에서 최대가 1000킬로톤입니다. 리틀보이가 15킬로톤이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리틀보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7, 8배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폭탄급을 약 300kg으로 소형화해서 전술 핵을 완료했다는 거고요. 잠수함 발사함도 마찬가지고 4개의 수소폭탄을 다룰 수 있고 2000km를 하기 때문에 베링해라든가 이런 데 숨어서 할 수도 있는 거.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폭탄은 궤도폭탄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지구를 돌다가 미국 상공에 있다가 그러니까 지구를 도는 거는 관성으로 도는데 미국 상공에 있어 수직으로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연료 장치가 해가지고 이거 궤도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다 있고 중거리 미사일은 이미 고체를 적용하고 있고요. 장거리는 액체 앰프라를 이미 실전 배치시켜가지고 빠른 시간 하는데 최근에 고체 연료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순항 미사일은 회피 기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은 일정한 궤적을 따라서 날아가는데 순항 미사일은 유도 기능에 따라 지그재그로 날아가기 때문에 어디로 날아갈지 그 최종 목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하기 어렵습니다. 유엔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체제가 완성됐다는 거. 최근에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미 북이 실험을 해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EMP 전차폭탄도 이미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최대 60개의 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1년에 7개의 탄두를 생산이 가능해서 2030년에는 300개 정도로 현재 중국의 수준에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남한에 대해서는 600mm 대방사포 우리가 얼마 전에 했죠. 근데 여기에 유도 기능이 달아있어요. 그래서 수소폭탄이나 전술핵을 실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말고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을 통해서 부산과 같은 미군이 증언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군산, 오산 이런 데다가
전술 핵폭탄을 터뜨리고, 얼마 전에 상공 500m에서 터뜨렸죠. 그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핵폭탄을 터뜨릴 때 피해를 최저하게 해서 상공 500에서 800m 떨어뜨리는데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핵무기 하나, 수소폭탄이 아니더라도 대미 도시에 있을 때 소리나 아니면 미국이든 간에 300에서 400만 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멸망시킨다더라도 핵폭탄 하나 맞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핵폭탄이 북이 핵폭탄으로 무장함으로써 전면전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북의 핵폭탄의 보복 능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약 40, 60기를 한다면 항상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복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면전의 가능성은 없다. 결국은 국지전의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반면 이제 북은 전면전의 능력이 있냐는 거죠. 북은 보복은 할 수 있지만 전면전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말하지만 전면전을 하려면 초기 엄청난 미사일과 전폭기를 동원해서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육군을 투하해야 되는데 북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미사일이나 전폭기도 없고 남의 고성능의 탱크도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전면전, 즉 점령까지 할 수 있는 전면전은 한국과 미국만이 가지고 있고 북은 전면전 능력이 없고 보복 능력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이 전면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지전의 가능성, 이 국지전의 가능성이 있고 그 국지전 언제 일어나냐? 지금과 같은 군사훈련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관해서 남의 군사력은 너무 과도합니다. 북은 육군이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지상전을 할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이 전폭기라든가 군함이라는 게 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근데 남은 엄청난 이지스함이라든가 공중급유 같은 이건 다 핑계로 해서 독도라든가 이런 데를 수호한다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서 미국과 유사시에 같이 공동작전을 하려면 미국 정도의 수준의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한에게 그 정도의 무장을 시켜서 재래식 무기가 쓸데없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의 현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군사훈련은 지휘소 훈련이에요. 이거는 전면전을 가상해서 한미 대통령의 명령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전쟁 나면 그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 합참에 의해서 한미 연합사령관이 수행하는 이러한 지휘소 훈련, 한반도 전체를 전쟁 구역으로 해서는 지휘소 훈련이, 여기 지휘소 훈련에서는 워게임을 하면서 계속 워게임을 실시하는 겁니다. 포커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들이 다 지휘소 훈련이에요. 둘째는 미국과 한국이 전면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이 먼저 공격이 들어오면 전면전으로 북을 점령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북이 먼저 공격한다는 것을 상정하는 게 을지연습입니다. 그래서 을지가 들어간 말은 다 그런 거고, 역사적으로는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군을 증원해서 북을 점령할 수 있는 전면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미군 배치 훈련, 연합 전시 증원 훈련이 있는 거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실제로 야전에서 전쟁을 하는 거 있는데, 그게 키 리졸브와 독소리 훈련. 특히 키 리졸브 훈련은 해상에서 호주군과 뉴질랜드군이 참고해놨고, 올해는 영국군이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독도 인방에서는 한미일 해군이 이지스함이라든 항공모함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북을 선제로 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특히 중국, 대만 전쟁을 겨냥해서 키 리졸브라든가 이런 훈련들이 실질적으로 대만 전쟁까지 고려해서 한미일 간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북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이죠. 그래서 이게 독수리 훈련인 거고, 원산을 상륙하는 거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트럼프와 김정은 합의에 의해서 멈췄는데 5년 만에 이 모든 훈련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 반발해가지고 미사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한미 군사훈련 중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북이 미사일을 대량 발사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강릉에서 북의 미사일에 대응한다는데 미사일이 거꾸로 나가가지고 강릉 시내에 떨어졌잖아요. 그런 오작동으로 인해서 비무장지장 뒤에 떨어진다는 점에는 국지전, 전면전은 안 일어났지만 국지전이 일어날 상황이고, 북은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말은 안 하지만 이거는 군산 미군 기지 앞에 터뜨리는 거야.
이거는 저 부산에 터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똑같은 거리에 두고 모의로 하면서 실제로 탄두까지 이번에 폭파시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과거에 비하면 이런 군사훈련 중에 미국은 항행의 자유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의 영토나 영공, 영해의 근처까지 갑니다.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그 개입한 게 뭐냐면은 통킹만에 가가지고 근처로 가가지고 공격을 유발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SR-71이 블랙버드인데 CIA가 공개한 게 하면은 북의 영토를 수시로 드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건 상공 20km에서 마하 2.5로 날아가기 때문에 북이 그 당시에 이거를 격추할 미사일이 없었고요. 69년도에 그런 이제 68년도에도 보면은 정찰 비행하는 그죠? EC-121이라는 그 미국의 이런 그 정찰기가 북의 영공에서 격추가 됩니다. 그리고 68년도에는 이제 프레플로가 되고 그래서 자기네 영해나 영공을 침범했다는 거고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침범 안 했다는 건데 미국의 그 장교들의 이 인터뷰를 보면은 북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드리콜슨이라는 대위가 영국 공군의 에어타임 포임즈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은 F-117 이걸 나이트 호크라고 그러는데 스텔스입니다. 잘 안 보이는 얘기인데 북한 영공을 휘젓고 다녔다는 거고요. 북은 경비 문제로 고성능 레이더를 비상시에만 켜놓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북한 영공에 가서 평양을 그 수직으로 폭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협박을 한다는 거고 심지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특각까지도 급강화 훈련을 반복했다는 거 이게 이제 나이트 호크고 이 기사에 의하면 이제 나이트 호크 퇴역 위에는 F-22지 현재 F-22가 북의 영공을 침입하는 군사훈련에 간다는 거고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든가 홍콩 봉황 TV라든가 일본의 문해 춘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8대가 괌에서 논스톱으로 공중급으로 논스톱으로 북한 영공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훈련을 해서 북한 지형을 숙달해서 유사시 이제 북을 폭격하는 거 그다음에 북의 레이더망을 실험을 하고 북을 위협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스텔스 비행기는 일반 레이더로서는 그 새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그래서 대만 전쟁도 보겠습니다. 대만 전쟁이 한국 전쟁과 파급될 건지를 보면 미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미를 봤다면 똑같이 이제 대만 전쟁으로 대만의 독립을 권유 내지 아니면 방치시키면서 대만의 독립은 대만의 자주권이다. 중국이 그걸 무시하고 전전을 키우면 우리는 대만을 보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2024년 내년이죠. 내년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이 총통이 다시 나오면서 대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같은 해 24년에 미국의 대선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뭐 바이든이 우리는 대만이 그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보호하겠다. 대만이 독립을 하는 걸 우리가 권하지 않지만 대만이 독립할 때 그걸로 인해서 중국이 공격하면 보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긴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2027년에 시진핑이 사선을 합니다. 사선 20년 도전하게 되는데 그때 시진핑이 중국 내부의 단결을 위해서 대만 문제를 악화시킨다든지 이거는 이제 일본의 미국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해서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전쟁의 시작은 펑우라는 대만에서 50km 있는 펑우라는 전략적인 섬이 있어요. 이 섬을 폭격하는 것도 시작해서 대만의 이 방공망을 아까 말했죠. 대규모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를 통해서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해병대를 상륙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해병대를 상륙하지가 못하게끔 중국의 이 상륙점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미국과 이 중국의 전쟁이 생기는 거고 현재 미국은 대만과 군사동맹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전쟁에 개입냐면 중국과 대만이 이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군함을 대만 해협에 진입시켜서 대만 해협의 가운데가 이제 공해다 이렇게 주장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항행의 자유를 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공격을 유도하게 중국에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대만과 중국이 전쟁 중인데 미 군함이 대만 해협을 가면은 그걸 공격 안 할 수밖에 없죠. 공격하게 되면 이게 정당 방어 전쟁으로 베트남의 통칭만 정도 다 그런 식으로 다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미국의 국방부와 미국의 이제 그 연구소들이 그 발표한 워게임에 따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미국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 그죠? 그 다음에 괌 내기를 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괌과 일본 주일 미군 기지를 폭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미국은 배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배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멀리에는 호주에 전략 핵무기까지 호주에 기지가 있고 가까이는 이제 대한민국의 특히 제주도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제주도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 지금 현재로서는 호주,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니까 전쟁에 개입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중국의 공격을 받는 건 괌과 일본이라고 나오고 있고 한국으로의 파급력은 이제 어떻게 될까는 봐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한국에 전투 비행 대대가 4개 대대가 있는데 이 중에 2개 대대가 참여할 것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본토에서 미군이 투입하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투병력, 주한미군의 전투병력을 수송기, 글로우 마스터라는 수송기인데 약 80톤을 나를 수 있는데 전차와 장갑차를 실어서 신속 타격 군대의 주한미군을 대만에 하는 것. 그래서 한국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중국과의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뭐 이건 100% 확실한 거고 실제로 전투가 일어날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주 해군기지라는 겁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대만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사용을 안 할 수밖에 없고 공격기지로 사용하는데 이미 제7함대 아태사령부의 선임 장교라는 데이비스 서치타라는 사람이 낸 보고서를 썼어요 이미요. 그래서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제주 해군기지에 잠수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기지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제주도에 이런 항공모함이나 각종 미군의 그 함정이 있어서 대만을 중국을 공격한다면 중국의 이러한 제주 해군기지에 공격을 안 한다는 그 보장이 없는 거죠. 실질적인 공격이 일어날 수 이럴 경우는 한중간에 무력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 무력 분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경제 문제라든가 간접적인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중간의 경제적 관계는 파탄되고 분점에서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북 이런 대결이 되면서 대만 전쟁의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미국 본토와 중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 전면전으로 하는 그 플레이를 지키는 중국과 미국 지도부의 인내심이 제일 중요한 거. 그 인내심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대만전쟁 형태라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중국군의 작전 계획도인데요. 요 선이 중국의 지대함 미사일 사정거리입니다. 요 안에 들어오는 미국의 모든 함정은 지대함 미사일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대만 요거는 이제 대만을 바로 봉쇄하는 거고 한국 갖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고 미국은 여기서 항공모함을 갖다가 이래서 뭐 5대 6대를 한다면 2대 정도는 이 안에 집어내서 실제 전투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전투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함정은 이렇게 쏘지만 육지에서 쏘는 중거리 미사일로 괌이나 일본의 기지를 타격하는 거고 제주도가 여기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미국은 이 연안에 있는 데는 폭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대함 미사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미국의 함정들을 중국의 연안에서 쏘기 때문에 이 연안에 대한 폭격을 하는데 이 본토 폭격은 안 한다는 게 이제 워게임이죠. 왜냐하면 본토 폭격은 전면전 핵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대해서 대만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최소한 간접적으로 아니면 특히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인 한중 무력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